어지럽고 혼돈의 시장인 수요 일장, 과연 어떻게 마감이 될까요? 이분과 함께 압축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뉴스 소화하느라 또 바쁜 하루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특징 종목들 몇 개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얘기 나눠볼게요. 과장님,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오르는 종목이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특이하게 네이버가 당당하게 플러스 종목으로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왜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어제 알파벳 실적에 따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경기가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서 사실 특히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이제 기업들이 광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 구글도 이제 광고 수익이 전년도 아마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도 덩달아 이제 우리 2분기 실적에 대한 3분기 대한 실적도 그런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실 알파벳은 대부분 유튜브나 이쪽에 대한 조회수가 꾸준히 좀 올라오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틱톡이라 이런 브랜드에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축소되는 그림은 있겠지만은, 물론 오늘 알파벳의 콘콜에서 얘기를 해왔던 거는 그만큼 AI 쪽에 대한 수요가 가팔라지게 되면서 당연히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의무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물론 네이버도 작년 한 9월쯤에 하이퍼클로버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좀 수익성이 오히려 그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나왔더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커머스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물론 커머스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이제 컨텐츠 사업도 최근에 다양한 이제 시너지 제휴를 맺으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왔던 거는 다양한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수익성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 저는 네이버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최근에 AI 관련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좀 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내 해외 빅테크 업체들 대비해서 제미나이나 오픈 AI 대비해서는 아직은 파급력이 큰 건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의 자세를 좀 체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망?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네요. 이어서 또 화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올랐던데 한미반도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내렸죠. 오늘은 올랐습니다. 한화인더 어제 오늘 또 다릅니다. 계속해서 이 종목을 얘기할 때 이제 짝꿍 지어서 같이 시세를 체크하게 되어버린 운명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제 한미반도체 NDR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일단 나온 얘기가 이제 물론 기술 우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인더가 빠졌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그 7, 8% 갔습니다. 지금 또 3%까지 내려온 거는 또 경쟁사인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긴 있긴 하지만은 ASMPT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콘콜의 중요한 멘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고객사에 대규모의 TC 본드 장비를 수주가 나갔다는 멘트를 했습니다. ASMPT에서.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이라는 건데, SK 하이닉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2월나 3월 결국 한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좀 한미 반도체도 주가가 거의 최근에 아까 한 정심 이후에 좀 주가가 계속 빠져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하나인더는 아직까지는 컬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는 식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NDR에서 살짝 얘기가 나왔나요? 제가 들어본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오늘 7%가 빠졌던 거고, 결국 이거는 가봐야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인도도. 왜냐하면 최근에 김승현 회장도 계속 꾸준히 지금 하나 쪽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품질 테스트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물론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결국 그 두 개 차이가 제 주가가 좀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일단은 ASMPT가 들어왔다. 물론 여기서 조건부 승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미 반도체가 12단 쪽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긴 한데, 이게 결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 어제 삼성전자 조건부 승인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급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물량만으로 안 되니까 지금 그 삼성전자 조건부 승인을 받아왔던 거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물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ASMPT까지 들어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다면,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2호나 3호나 시작되면은 조금 수익성은 좀 빠질 수 있다. 3분기 실적은 애초에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물량들이 이번에 많이 잡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던 거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상반기 때 선반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두 개를 놓고 얘기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한화인더 쪽이 아무래도 새롭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매력도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기술력으로 따져보자면 좀 따질 게 많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네. 좀 더 점수를 줘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한화인더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까지는 오늘 그 의심이 안 풀렸던 거고 네네. 물론 이건 결국에 한화 입장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일단 한미 반도체는 대부분의 지금 장비 업체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게 이미 상반기에 주가로 보여줬었고 한화인더는 그런 측면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 저는 한 표를 주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낙폭 좀 더 용인해요? 한화인더는? 일단은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마 또 네. 다음 주 되면 또 다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서 얘기를 해야지 한미 반도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은 당분간 좀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40초 전입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소화하셨을 거예요. 북한관에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뉴스가 속보로 나오기도 했었고 방산주와 재건주가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반도체의 연속성은 오늘로서 어떤 또 움직임을 만들어낼지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았던 가운데 양대 시장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30일, 이제 어느덧 내일이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상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주들이 맥을 못 추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시총 10위에 올라섰던 고려아연에 2조 5천억 원가량의 일반 공모 유증 공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11시 20분 기점으로 지수도 같이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심을 좀 끌어올리기에는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 찾기에 분주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은 또 자고 일어나니까 1억이 넘어 있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사실 시세를 좀 냈다가 다시 또 차익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은 짧게 차익을 내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속된 좋은 흐름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저희도 깊이 있게 연구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감가 나왔네요. 2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2600선 내줬고요. 259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도 장 막판 들어서 더 매물을 출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포인트 가깝게 내려서면서 장 막판 들어서 하방 압력이 더해줬고 740선이 무너졌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현재 4,300억 원 찍혀 있는 구간인데요. 그래도 동시호가 구간에서 일부 조금 산 흔적은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장 내내 마이너스권이었고 시총 상위단들을 많이 덜어냈던 모습 확인됩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외국인 역시나 덜어냈고요. 기관도 152억 원가량 덜어내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시총 상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59,1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지금 가수급상 외국인이 좀 던진 것으로 나옵니다. 양 이틀간 그래도 매수세가 아주 조금이지만 들어왔었거든요. 계속해서 매도를 좀 끊어냈던 것인가 싶었는데 만약에 이게 단타성 자금이었던 것일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59,100원 파란불로 장 마쳤고 SK하이닉스는 그간 내렸던 거에 비해서 다시 19만 5천 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19만 원 선 하회시키고 싶지는 않아 보이는 시장 움직임도 나타나네요. LG엔솔 강보합권 지켜내고요. 쌈바는 100만 원은 지켜주고 있지만 1.53%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국채금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제약바이오단이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색깔을 달리
매도했었던 가운데 KB금융 지금 마이너스권 나타납니다. 고려아연이 원래 지금 저 포스코홀딩스 자리에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지 않죠? 자, 17위로 밀려난 구간에서 오늘 하한가로 결국에는 거래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1위부터 11위까지는 전부 마이너스권입니다. 이 속에서 좀 낙폭이 컸었던 쪽은 뭐 2차 전지단도 같이 보여지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단에서도 한 2%대 지금 굉장히 비슷한 낙폭을 형성하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반면 펄어비스 쪽은 플러스네요. 게임주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이화진 과장님과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이 더 강했거든요. 경영권 분쟁, 오히려 고려아연이 아닌 다른 쪽에서 경영권 분쟁주든 일제히 플러스권 그래도 잘 유지시켰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일신석재나 뭐 한일단조나 현대 에버다임이나 재건과 방산 쪽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기회를 볼 수 있었던 시장인지라 근데 이것마저도 과장님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시소처럼. 그래서 정말 손이 빠르지 않고서는 오늘장 버티기 힘들었다로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네, 결국엔 지금 시장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 갈피를 못 잡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트럼프나 이제 해리스 미 대선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좀 보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지난 대선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사실 그때도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은 그동안 저희가 보는 10년간의 미 대선을 항상 예상치보다 시장에서 보는 예상치보다 항상 비껴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동안 방산주가 계속 꾸준히 왔다라면은 갑자기 해리스로 인해서 이제 신재생 후보들이 갑자기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일신석재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향후에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당연히 이제 어느 전쟁의 조기 종료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이는 흐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 당장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반도체를 일단은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물론 어제 알파벳과 AMD 실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두 회사의 공통점은 내년에 가이던스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좀 올라보고 있는 측면이고, 물론 저는 내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메타도 있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AI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우리 내년에 문제 없어. 우리 계속 가이던스 올릴 거야. AI 수요 폭발적이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고, 이제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은 사실 뭐 이틀 동안 그 170억, 180억 애군이 순매수밖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살짝 분위기 반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HBM 쪽의 시장, 물론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삼성전자 이제 콩콜이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물론 이제 연말에 거의 경영진 다 사실 뭐 자른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정량은 부문장이 내일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 수 있는 무언가가 나야져 됩니다. 한 달 전에 죄송합니다. 반성문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떠한 준비를 지금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인력 구조 조정 이후에 결국에는 그 컬 테스트 이후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까지가 나와줘야 삼성전자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내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그리고 10시쯤에 삼성전자 콩콜까지, 그게 좀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은 이틀 동안 순매수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네요. 내일 세부 실적이 나오는데 콩콜이 오전 10시쯤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단독 뉴스긴 했습니다만 DS 부문 수장 전원 물갈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뚜껑 열어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고려아연도 내일 뭐 기자 간담회에 있다라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을 수밖에 없는 국내 시장입니다. 이 속에서 좀 기회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게임주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궁금한 종목 시프트업 챙겨보겠습니다. 판호 발급 이후에 왜 더 솟구치지 못하지 싶긴 했었거든요. 이제 게임주는 매력이 없나 싶다가 오늘 다시 좀 들어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뭘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중국 외자판원 이제 발급은 받았지만은 중국 진출까지는 대략 한 5개월, 6개월. 물론 시프트업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내년 1월이나 아니면 3월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 모멘텀이 없을 수 있는데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내일 아침 7시에 그 승리 예신 니케 2주년 업데이트 갑니다. 뭐 업데이트 별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은 새로운 그 신데렐라 확장판이나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결국엔 매출이 단기적으로 올라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아직 서브컬처 문화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시는 분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넥스게임즈 블루 아카이브가 이제 중국 외자판호 사전 예약했을 때 대략 한 4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승리 예신 니케도 충분히 그 많은 예약자, 사전 예약자 수가 나오고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매출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일단은 주가에 대한 반등은 일단은 내일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프트업의 시간이 올까요? 벌써 2주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관심주로 넘어가 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큰 종목 갖고 오셨네요. 큰가요? 네. 이 회사 물론 13주 뭐 크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인적 분할로 인해서 일단 큰 리스크는 사라진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바켓이 7,200억 차입금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는 향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에 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어디다 쓰냐? 지금 대형 원전 창원 공장 있는 거는 다 대형 원전 쪽에 관련된 주기 관련된 제작하는 이제 공장이고 새로운 1조로 그 근처에 SMR 이제 원전 모듈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수주 모멘텀이 있는 거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30년에서 32년까지 전력 공급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엑스에너지 최근에 아마존 5억 달러 투자받았죠. 그리고 뉴스케이 파워도 투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의 이제 21년도, 22년도에 매전 계약이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년부터 이제 SMR 관련해서 여기에 수주 계약들이 하나둘씩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SMR 쪽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 그리고 내년 3월이 되면 우리 두코바니 체코했던 최종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템물린 2기도 있고 추후에 폴란드 펑티누프 2차 수출 계약도 남아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가 원전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연속해서 6거래 연속 들어오고 예쁘게 갭 지지하더니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야기 많이 언급 주셨으니까요. 관점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화진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장 승리 전략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잘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